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의 8할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시급하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원화나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다.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의 자본 규제,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니까 규제가 시급하다.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 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 사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할 거니 말 거니부터 검토해야 된다. 뉘앙스가 뭡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예요. 대신에 뭘 하자? CBDC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당연히 CBDC,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만 화폐인 거잖아요. 그 외에는 다 강도 높은 규제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그 다음에 CBDC는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은요, 실은 예전에는 이제 국가 연준에서 찍으면 그냥 전 세계가 달러 거기 이제 돈을 써야 했지만 지금은 다 원화 체제입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도 다 같은 크립토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실은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경쟁이고 우리에게는 실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 골라서 실은 쓰면 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 친구들이 경쟁을 하면서 또 서로를 보완해줘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하는 기능도 실제로 있고 이 친구들이 다 서로 호환이 됩니다. 왔다 갔다가 돼요. 자산을 토큰화해도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가 CBDC가 됐다가 비트코인 들어갔다가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이런 시대가 됩니다. 제가 2022년부터 제 동생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삼국지 체제가 될 것이다. 이 삼국지가 스테이블 코인은 월가의 돈이다. 이제 민간 회사죠. 그 다음에 CBDC는 정부의 돈이다. 크립토는 원래는 국민의 돈, 피플스 머니였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월가가 와서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블랙미러 공식 토큰 출시가 계획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예로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드라마, 어떤 영화든 어떤 노래든 이런 팬 토큰이 당연히 발행이 시험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애니모카 브랜드, 아발란체 등이 협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죠. 틱톡, 인스타그램. 우리가 사실 매일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쿠팡, 네이버, 아마존, 배달의 민족. 자, 이런 플랫폼에서요.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C나 테더 같은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둘 다 저는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5년 후, 10년 후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법이 통과가 돼야겠죠. 근데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다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혼났잖아요. 그게 시기상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저거 하려고 지금 판을 다 짜놨는데 페이스북이 치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엄청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와서 이제는 은행들이 우리가 지금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그 예금을 가지고 토큰화로 바꿔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큰 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들은 이 예금 토큰화 2022년부터 이거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은 그때부터 저거 어디다 얹힐 거냐? 보나마나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데 또 옮기겠구나. 헤데라, 알고랜드 등등. 이 친구들을 그 위에 얹혀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은행 토큰이 CBDC로 갔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가 비트코인 왔다 갔다 이게 분명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본질은 뭐냐? CBDC건 스테이블 코인이건
자기 맘대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알트코인도 심지어 뭐 개수가 뭐 무한대 발행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랑 알트는 좀 이제 영역이 다릅니다. 다 찍어내지만 비트코인을 더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비트코인의 강력한 내러티브가 일단 독자적인 게 있고요. 독보적입니다. 이제 그 알트코인은 이걸 그 대량 채택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게 기술이 전 세계가 쓰면 이제 제2의 저 엔비디아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애플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활용되는 망이 뭐가 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렛, 뭐 아발란치, 알고랜드 뭐 이런 친구들 아마 쓰겠죠. 이게요,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모르시는 분은 전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투자 성공 비결이랑 실은 똑같아요. 법칙은 똑같습니다. 관건은 뭐냐?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을 해낼 수가 있냐?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가져갈 수 있냐요.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이번 편은 사실은 인내에 방점을 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이제 법에 이제 상원 하원 이제 그 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좌초가 됐다. 그래서요, 뭐 이제 미국의 50개 주 막 돌아가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이거 법이 다 상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수수수 다 지금 이게 그 통과가 못 되고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7번째 미국의 주가 됐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항상 뭐 발전 가능성, 뭐 자율주행, 심지어 인공지능 너무 발전하면 나중에 뭐 일자리가 날아가고 뭐 이제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지배하고 맨 이런 인터넷도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20세기 초였습니까? 19세기에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은 신기술 자체를 항상 두려워해요. 극도로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사천리로 막 비트코인 비축하니까 그냥 막 1억 갔다 2억 갔다 3억 갔다 5억 갔다 10억 갔다가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이것을 실제 상정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한번 이게 폐기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법을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번에 또 이제 뭐 그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결이 됐는데 표결 처리가 안 되면 계류했다가 바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실패 후에 또 상정을 해서 이게 성공할 때까지 제가 볼 땐 할 것 같은데 이걸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우리가 뭐 놀이기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이 그렇게 디스코 팡팡인데 뭐 한 바퀴 위로 돌아가는 건 줄 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게요. 그 우리가 이제 뭐 한 45도 이렇게 왔다 갔다 15분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720도 회전을 하는데 무제한 팡팡을 하고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계속 흔들어 버리니까 이거 막 구토가 나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실은 정상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 그래서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예를 제가 계속 한번 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만 듭니다. 빅테크 회사들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주주총회라는데 뭐 어떤 보수 띵크탱크인가 어디 나와서 비트코인 사는 것을 제안했다 하더라. 그다음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도 비트코인 매수를 누가 제안했다 하던데 주주총회 뭐 올해 뭐 봄에 뭐 그거 열린다며 기억나십니까? 요것도 다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살까? 사줄 것 같지? 사줄 것 같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하나씩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계속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 퀀텀 컴퓨팅이 뭐 비트코인 네트워킹을 해킹할 거다. 지금 관세 폭탄 지금 장난 아니다. 금리가 역전됐다.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다 소음으로 들려요. 솔직히 이게 다 저한테는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진짜 기회를 보려고 이제 칼을 갈았던 사람한테 이게 기회인데요. 이게 조금은 이제 숙제가 조금 덜했다. 그러면 이게 뭐 또 리도속 뭐 이도속 그 막 노래를 부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겠죠.
이제 일반인 분들의 구독자분들 뭐 이런 의견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갈 듯 말 듯 하니까 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자산 토크나 뭐 5년 후, 10년 후 얘기하지 말고 난 이거 솔직히 적당히 팔아야 생활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언제 팔아야 될지 알려달 뭐 이런 이제 솔직한 의견 있으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두 번째는 저도 사이클 꼭지에 정말 팔고 싶죠. 그리고 바닥에서만 실은 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시도를 안 해봤을까요? 이제 거의 한 12년 차 되거든요. 당연히 시도를 많이 했죠.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고 이것을 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면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10번 하면 한 두세 번은 크게 맞추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저는 깔끔하게 한 2017년쯤에 이미 인정을 했어요. 아, 나 안 되는구나. 나 이거 못 맞추겠구나. 그래서 그럼 전략을 좀 바꾼 거예요. 지표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죠. 뭐 코인베이스 앱 순위 제일 쉬운 게 코인베이스 앱 순위고 저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면 되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그냥 적당히 파는 거라고요. 이건 이제 저의 전략이 되겠죠. 저는 실은 타이밍을 못 맞춰요. 왜? 제가 올해 지금 4달 넘게 매수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는 바본 거죠. 아니, 그 알면 그냥 뭐 2월 한 중순에 그때가 이제 바닥입니다. 딱 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다 사시고 그냥 다 크게 돈 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죄송하지만 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지표가 뜨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4달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 물론 다 이제 떨어지셨겠죠. 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번에 제가 금까지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을 파는 게 제가 저도 꼭지에서 팔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꼭지를 모르잖아요. 모른다면 이 정도면 괜찮다가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이게 사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게 뭐 금도 똑같고 코인 주식도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게 실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이 점점 이제 달나라로 가다가 처음엔 잘 돼도 끝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부터 뭐 2달, 3달간 바이 더 딥 기회다. 이제는 그 기회 나한테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게요. 작년 24년 3월부터 11월 5일 전까지 무려 7개월 반 동안 이어졌던 패턴이랑 지금 똑같아요. 뭐냐? 그 기회 나 이제 안 줬으면 좋겠다. 나 이제 지겨워 죽겠어. 이제 좀 가자.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나중에 이제 그 매도의 기회가 저는 이제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거예요. 아, 이만하면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때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이 나요. 그게 뭐냐면 미쳤니?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아니 이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상승 폭등이 와서 좀 이제 좀 수익이 되냐 마냐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팔라고? 지금? 이러면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장담합니다. 꽤 되실 거예요. 꽤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저가 매수, 지속 매수를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신 분들은 어떨까요? 평단이 낮아져 있어요. 왜? 꾸준히 샀으니까. 심지어 이 지금 몇 개월이 아니고요. 지난 3년, 4년, 5년간 사셨던 분들의 평단은 물론 처음에는 비싸게 물릴 수 있지만 계속 사면 실은 낮아져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폭등을 하면 익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저가에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한 번만 지켜보고 저가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사고 혹은 뭐 안 샀든지 못 샀든지 중요한 거는 폭등하고 이제 언론 기사 갑자기 또 막 그 태도 전환 180도 바꾸거든요. 그때 그냥 거금을 한 번에 투입을 한다? 이런 분들은 평단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금액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익절이 안 되시는 겁니다. 제가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은 제가 입 밖으로 꺼내 본 적이 없어요. 손절을 왜 합니까? 익절을 하자인데 누가 익절이 된다고요? 저가에 지겨울 때 이제 그만 줘라 나한테 기회. 그때 코인 딱딱 몇 개 그냥 많이도 필요 없어요. 몇 개 그냥 뭐 비트 이더 뭐 플러스 한두 개 정해놓고 꾸준히 사셨던 분들은 뭐가 가능하다? 익절이 되고 저가 매수 꾸준히 이걸 안 하고 나는 그냥 바닥을 콱 잡았다가 그냥 꼭지에 그냥 한번 팔고 난 그냥 이제 바이바이 할래. 이게 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스테이킹 인프라 업체 뭐 피그먼트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죠. 최대 2억 달러. 우리 돈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옵션, 이자 주는 옵션이 허용될 수 있는 점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업을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계속 드렸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은 게임 체인저다. 사실 이게 크립토 업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통 금융이라고 하는 곳은 수수료 비즈니스예요. 그냥 수수료입니다. 모든 게 수수료 가져가는 곳,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고객들은, VIP들은 그 이자 0.1% 주면 거기 옮겨요. 수수료 더 싼데 그러면서도 안전성, 물론 이제 브랜드도 봅니다. 그래서 블랙락을 좋아하는 건데 이 스테이킹 이자는 게임 체인저가 맞다라고 제가 실은 거의 뭐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에이 그런 말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 뭐 해봤자 별것도 없더만 이더리움. 그 뭐 솔라나 XRP 되면 뭐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코인을 하지 마십시오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코인 투자의 8R이요. 기다림입니다. 8R. 그러니까 저는 실은 8R이라 썼지만 90%라고 쓰고 싶어요. 90%가 기다림이에요. 1년 365일을 봤을 때요. 흥분의 도가니탕은 많으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말 길게 느리면 한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2주일. 이게 사이클 전체로 봐도요. 광분의 도가니탕 4년 주기라고 했을 때도 마지막 한 달이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에서 2주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한다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실은 핵심입니다.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숙제를 완료해 놓고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화책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8할이자 9할이 되셔야 해요. 이게 루틴이 되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숙제? 나 지금 직장생활하고 자영업 하는데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요, 보면은 다 힘들어요. 실은 다 힘듭니다. 다 눕고 싶고 집에 오면 쉬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어요. 기다림이 쉽겠습니까? 기다리는 거 어느 세월에 뭐 몇 5년 후 뭐 2년 3년 후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는 손해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자마자 그냥 저기 뭐 투더문으로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고 원화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시간도 없고. 근데 나는 딱 투자하고 뭐 한 달, 두 달, 한 세 달, 네 달 있다가 수익이 빵 그냥 통장에 예를 들어서요. 아마 10억이 딱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두세 달이 아니고요. 2년, 3년, 4년, 5년도 끈덕지게 인내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저는 이분은요. 전 이미 승자라고 봐요. 이 정도의 인내심, 이 정도의 각오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가를 치를 이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돼 있어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디스코 팡팡 흔들 텐데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의 8할이 인내고요. 세상에 인내 없이 큰 가치, 소중한 가치를 얻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운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기에 큰 소위 대박이 났다? 글쎄요. 뭐 저는 인내가 없었던 성과는 제게 그렇게 큰 가치라고 못 느꼈던 것 같고 지나놓고 보면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고생을 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해서 칼을 갈아서 벌었던 이런 돈들은 소중하던데요. 함부로 못 쓰겠던데요.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멜라니아 밈코인 홍보하기 전에 몇몇 지갑 주소가 선침해 먼저 사놨다가 지금 수익이 얼마다? 1,400억을 꿀꺽했더라. 무려 20개 주소가 멜라니아 코인을 사재기를 했죠. 가격이 급등한 뒤에 한 번에 다 털어냈다. 근데 재밌습니다. 밈코인은 지금 미국의 법상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할 필요가 없고 내부 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분노가 치미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이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수익이 아니고요. 매출의 75%를 가져가는데 회사의 어떤 운영적인 실제적인 운영은 실은 다른 친구들이 해요. 그리고 그 정도 매출을 가져가는데 법적인 책임은 그 어떠한 것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그 밑에 깨알 같은 그 조항 계약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요.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을 그 1월 20일이었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바로 그 전날 서둘러서 론칭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트위터 계정 해킹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됐을 만큼 이제 막 그 펌핑을 시켰잖아요. 대통령 취임을 한 다음에 코인을 이렇게 지금 런칭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그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론칭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조금 피해가고 있다라는 가능성, 이 언론에서 계속 그때 회자가 됐었죠. 트럼프는 그 아들들 일가는 돈의 75%를 다 가져가도 이게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 워런 버핏이 94세, 한국 나이는 95, 96이겠죠.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투자에서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거겠죠. 아니 이 친구들 트럼프 완전 이거 사기꾼들이네, 이거 나쁜 친구들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 하나의 어떤 법적인 하자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했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코인 쪽에 먹을 게 무지 많다는 거네. 대통령 영부인, 그 아들 3명이 지금 다 지금 코인 쪽에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네. 먹을 게 엄청 많네. 기회가 있겠네. 그럼 나도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어떤 코인들 산 거야? 이게 왜 기회가 될 수가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난 그러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지?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감정적인 투자는요, 항상 좀 불평조입니다. 조금 왜? 어째서 쟤네들은 왜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쟤네들은 왜 저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먹고, 이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투자해서 만약에 그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면요, 누구를 막 정죄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다 나쁜 애들이야, 이런 것들은 내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사실은 질문이 왜가 아니고 항상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지금 트럼프 일가는 코인판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내게 그 도움이 실제로 전 된다고 봐요. 감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투자는 항상 지나놓고 보면 후회가 되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신다면, 감정을 좀 이렇게 배제를 시키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안 판다고 해놓고 팔았었죠. 그때 야이 XX 배신자 이렇게 이제 욕을 엄청 많이 먹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안 판다고 했는데 팔았다? 돈이 상당히 급했나 보네. 테슬라도 하고 스페이스X도 하고 뉴럴링크도 하고 또 많이 지금 특히 이제 트위터 인수했다며 돈이 많이 급했나 보다.
저는 이러고 그냥 진짜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게리 갠슬러잖아요. 이런 나쁜 X.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맥락을 저는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저기 월가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게리 갠슬러 뭐 이제 퍼핏이라고 하죠. 그 이제 뭡니까 그 인형 같은 친구 앉혀놓고 돈 주고 뒤에서 막 연금도 찔러주고 이직도 해주고 이 연금이란 것도 나중에 고위공직자 뭐 이런 거 해서 한 5년 7년 후에 밝혀지거든요. 돈 받았으니까 밥값 해야지 라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본질, 이런 감정에 집중을 하면 진짜 본질을 놓쳐요. 그러시면 수익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행동이 본질에 대개는 더 가깝습니다. 블랙럭 ETF가 지난 2주 동안 거의 한 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4만 1000개를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만 3.4조 원의 비트코인을 샀죠. 하루 평균 5억 달러, 7천억씩 쓸어 담은 거예요. 블랙락이 현재 비트코인을 61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2주간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어치를 긁었어요. 지금 블랙락만 많이 산 게 아니에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또 출매를 했었고 메타 플랜이 또 샀었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채굴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본질에 가깝지 않겠냐. 혹자는 또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악재들이 진짜 많다. 홍수다. 미국의 민주당이 뿔이 났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트럼프 걔네들 뭐 스테이블 코인 이게 사실은 화폐 발행을 연준 우리로 치면 저 한국은행이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일가가 돈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예상충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 감정적으로 이게 도덕적 해이 맞죠? 이해상충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불거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 수익을 거두는데 이걸 한번 보면 감정을 조금 배제를 하시고 보시면 돈까지 찍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면책이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마 퇴임을 한 다음에는 문제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까지 지금 올린 아들들까지 지금 올린 하고 있는 게 뭐다? 크립토다. 페드워치 제 동생이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 확률 5월달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2% 정도 된다고 하고요. 6월로 가면 한 33%. 근데 이게 변합니다. 이게 딱 고정이 아니에요. 7월에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56%. 이게 조금씩 7월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이거 근데 또 미뤄? 5월 아니었어? 6월 아니었어? 또 7월이야? 이러다 또 뭐 저 10월까지 미루는 거 아니야? 아우 짜증나 라고 하실 수도 당연히 있죠. 그게 전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 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조금 현금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좋아하는 코인 좀 더 살 수도 있겠네 라고 실제로 전 생각을 합니다. SEC에서 라이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을 또 연장했습니다. 또 연장이야. 또 연장. 아우 지겹네 지겨워 라고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10월 달 뭐 한 중순에서 말에 데드라인 다 이렇게 1년 라인업을 시켜놨어요. 그게 뭐 하나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지금 기준 아직 그 룰북이 안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면 아마 다 줄줄이 승인을 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동성까지 풀리면 물론 비트코인, 물론 주식 뭐 이런 데로 먼저 돈이 들어가겠지만 밑에까지 정말 안 갈까요? 글쎄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풀리면요. 이 물량에 실은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는 그 보상을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차트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사실 드렸었죠. 글로벌 유동성 M2가 이미 급등을 했다. 최근에 비트코인도 이게 뭐 바닥을 찍은 걸로 보이지만 실은 뭐 한 번, 두 번 더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른 걸 보면 확률적으로는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따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빨간색과 검정색이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략
높이가요. 이 초록색 한번 보십시오. 높이가 좀 비슷해요. 유동성 라인까지 비트코인이 실은 따라갔다가 유동성이 줄어들면 비트코인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24년도, 25년 초반에도 이 지금 유동성 검정색 가는 데까지 빨간색이 얼추 따라갔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한 2달 후, 그러니까 2분기 끝까지 보시면 녹색이 대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동성이 14만 달러를 살짝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간 거죠. 비트코인 14만 달러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난 지금 너무 힘들다, 돈이 급전이 필요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중간에 좀 한번 팔고 싶다라면 그냥 지금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14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 정도 찍을 때 알트코인이 여전히 찌그러져 있겠죠. 라고 생각, 저는 하진 않지만 아마도 알트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때 저는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알트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얼마만큼 무너질지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 정도를 봐서 이제 그 특치,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 그때 또 한 번 또 치고 간다? 그럼 도지코인 시원하게 전 절반 그냥 익절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급전이 필요하면 특히 이제 빚을 냈다 이러면 실은 방법이 없어요. 시간표 달린 돈은 최대한 실은 이 코인 투자에 넣으시면 저는 좋을 게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비트코인 2억이 되면 무조건 판다, 사실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말씀을 드렸고, 제일 쉬운 게 코인베이스 앱 순위 말씀드렸죠. RSI 지수도 생각보다 객관적인 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될 수가 있고, ISM 지수, 지금 ISM 지수가 지금 이렇게 엄청 크게 폭등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실은 XRP나 저기 좀 오래된 코인들이 있었잖아요. 카르다노 이런 거 있죠. 사실은 18년도, 19년도부터 샀어요. 22년도, 23년도에도 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샀던 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계속 저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올랐는데 그냥 저는 시원하게 덜어냅니다. 이게 누가 가능하냐면요, 싸게, 꾸준히가 중요해요. 싸게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계속 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유가 많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비트코인 1, 2, 3, 4 네 번째 지금 이제 사이클, 지금 어떤 패턴을 누가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은 겁니다. 베어 마켓은 하락장이죠. 1년 내내 떨어지는 거야. 천천히 페이크 주면서 떨어지는 거고, 어큐뮬레이션, 이건 축적하는 단계. 그러니까 좀 이제 아리까리 하는 거죠. 이거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이 축적기를 지나서 본격적인 상승, 이 불 마켓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느낌이 좀 비슷하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락장이 됐건 축적 기간이 됐건 계속 좋은 코인을 그냥 사는 거. 왜? 어차피 상승되면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안보단 조금 덜하지만 이안은 뭐냐? 하락장 또는 어큐뮬레이션, 이제 축적 기간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계속 사서 팔지 않고 모아갔던 거. 이게 이제 존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안 좋은 사마는 뭘까요? 베어 마켓도 아니고 축적 기간도 아니고 언제 산다? 저 불 마켓에서 불을 타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있는 돈만 하시면 좋은데 B2 처음에는 조금 원래 들어가요. 저도 이거 다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넣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50%, 100%가 오르네요. 그러면 이제 1000단위로 올려요. 이것 봐라. 근데 그래도 30%, 40% 갑니다. 이때 사람이 눈이 약간 뒤집혀요. 그러면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저 신용카드부터 해가지고 신용 은행에서 끌어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좋은 코인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매크로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예전처럼 뭐 독야청청이 아닙니다. 이제는 매크로 전체 그 뭐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 뭐 연준의 금리 뭐 상승 하락 이런 것이랑 환율이랑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좋은 코인과 매크로를 보실 수 있는 실은 안목이 필수예요. 그리고 언제 사도 실은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바닥을 인정을 안 하면 거기서 전 발전이 끊어진다고 봐요. 손실을 무조건 경험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인내를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실력이에요. 이건 모자란 친구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코인, 좋은 매크로를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읽고 그 안에서 전략과 이제 그 뭡니까? 그 탁틱스까지 전술까지 가져갔다면 이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실력자인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사실 이때 묘한 쾌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두가 막 미쳐가지고 막 그냥 방방 뛰고 있다? 그때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실력자라고요. 이 사람이 시장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지금은 뭐 극도의 공포를 느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도 묘한 쾌감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면 뭐 살 수는 없어요. 투자의 팔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저는 바로미터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인내라고 봐요. 프로는 인내가 루틴화돼요. 인내를 인내라고도 느끼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존버하겠어. 더 버텨야 돼.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인내는 그럼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실은 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옵니까? 방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크립토TV는 교육방송입니다. 리딩방 아닙니다. 종목 찍어주고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핸드폰 번호 유료 아니요. 웬만하면 저희는 뭐 그런데 뭘 이렇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오죽하면 믿음은 렌탈이 불가능합니다는 얘기까지 드리잖아요. 지식은 드리지만 믿음은 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